자, 봅시다. 저것이 좀 지난 시간에는 기회비용을 요거를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학생들 이거 굉장히 국제적인 것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환율 문제 말고는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천천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자체가 여러분 두 가지겠다 했잖아. 일단 첫 번째는 수치를 좀 바꿔볼까요? 한국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시 미국 살과 옷이 있습니다. 수치를 이기는 2, 2, 4인데 이거 수치를 바꿔주고 아까 1, 2, 3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3, 4 이렇게 해볼까? 3, 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꿔볼까? 가로세를 바꿔볼까요? 오케이. 좋은 주문이야. 이거잖아.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바꿔볼게. 이렇게. 자. 한국,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쌀과 옷이에요. 그지? 그럼 1, 2, 3, 4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노동량이에요. 노동량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좋네. 노동량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한국이 쌀을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필요하다는 얘기고 옷은 두 사람이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국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몇 벌 포기해야 될까? 즉 쌀 한 가마니를 만들기 위해서 옷을 몇 벌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미국은 그러면은 4분의 3 오케이.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크지.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한국은 이 쌀은 누가 생산하는 게 그 효과적일까? 한국은 2분의 1이지만 미국은 4분의 3이니까 한국이 적잖아. 그래서 한국 네가 쌀 생산해. 자동적으로 미국은 이렇게. 그래서 요걸 여러분 아까 표는 요렇게 했잖아.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야. 그러면은 여기 쌀이고 옷입니다. 1, 2, 3, 4 할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노동량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원래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생산량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바꿔. 수치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만약에 노동량이 아니라 생산량이 되면은 2분의 1이라 뭐라고? 그냥 2. 요거는 뭐? 3분의 4. 이렇게 해준다는데, 우리 실제 시험 풀 때는 이렇게 하라, 그지? 처음에 이해할 때는 아까 내가 교재에 있는 데 같이 이렇게 천천히 정리 푸시고, 실제 시험 풀 때는,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돼요. 한 문제 풀다가 5분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 노동량일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2분의 1, 4분의 3, 그지? 요랑 얘랑 비교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산 가능 곡선과 이것도 우리 정제 첫날에 했던 주제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과 기입을 어떻게 할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이렇게 했지. 요게 만약에 쌀이고 여기 옷입니다. 옷이 이렇게 뭐 4, 6일 할까? 6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여기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 기울기가 어떤 의미라고 이거? 기회비용이었죠. 그럼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6분의 4다, 그죠? 3분의. 이 말이 뭡니까? 이 3분의 2란 말은 뭡니까? 옷을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쌀을 몇 벌 포기한다고? 3분의 1을 포기할게. 옷을 한 벌 만들기 위해서 쌀을 3분의 1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울기가 여기 6분의 4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그 경제 터널했던 이 생산 가능성 기회비용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야. 자, 그래서 밑에 표 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생산 가능성 보세요. 여기 지금 한국은 뭐 4니까 빼고 미국 볼까요? 미국. 여기 미국입니다.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거 지금 여기 오시구나. 여기 오시고 여기 쌀이네. 이거 이게 8인가요? 8이죠.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8이니까 4잖아. 그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4야. 이 말은 뭡니까? 쌀을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몇 불 포기한다고? 4불 포기한다 이 말이야. 이거 기울기. 그럼 여러분 한국하고 그러면 미국하고 비교해봐요. 한국은 쌀 만드는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한국은 1이잖아. 1. 그럼 미국은 얼마예요? 4잖아. 그럼 1이 유리해, 4가 유리해. 1이 유리하다, 그지? 그러니까 한국은 쌀 생산하고 자동적으로 미국은 옷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야. 좌측에 있는 것이 테이블을 주든 간에 오른쪽 같이 생산 가능성을 주든 간에 문제는 오히려 풀면 돼. 오히려 문제 풀기는 생산 가능성 중에 훨씬 눈에 쉽게 보이잖아, 그죠?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한국은 지금 이렇잖아. 한국은 요 4잖아, 그지? 4분의 4니까 1이네, 1. 옷, 쌀이다, 그죠? 여기 한국이야. 한국은 기회비용이 1이고 미국은 4야. 이게 훨씬 크지, 그지? 미국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쌀은 누가 생산하라고? 한국은 네가 생산하라. 자동적으로 옷은 미국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야. 문제에 따라 그래 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교육 조건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비교 우위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뭐라고? 이 교육 조건이야. 자, 교육 조건이 뭡니까? 이런 경우에 근데 쌀 한 단위를 생산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옷을 4벌 하잖아. 일종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쌀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옷을 4벌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뭡니까? 쌀 하나랑 옷 4벌이 사실은 같다는 말이거든. 쌀을 한 가마니 생산해서 옷을 4벌 포기해야 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옷을 4벌 생산하기 위해서 쌀을 한 번에 포기하는 거야. 양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교육 조건과 연결해 보면은 보세요. 한국은 지금 한국이 요 경우에 한국은 지금 쌀을 생산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특화한다. 특화란 말은 그것만 생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옷과 쌀 중에서 옛날에는 같이 생산했으나 지금은 미국과 역할 분담해서 한국은 쌀을 생산을 결정했고 왜?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미국은 옷을 생산을 결정해서 왜? 옷의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한국은 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적고 미국은 옷 생산의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이걸 결정합니다. 역할을 분담했어. 자, 그러면 한국이 수출합니다. 한국이 쌀 하나 수출했어. 미국으로부터 옷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미국이 한국에 옷을 수출하고 쌀을 받아가야 돼. 그럼 쌀 한 가마니하고 옷 몇 벌 교환할 것인가? 그게 교육 조건이다. 그죠? 결론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쌀 한 단위를 주고 옷을 미국으로부터 몇 벌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물론 많이 수입할수록 좋겠죠. 쌀 한 가마니 주고 가져올 수는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좋은데 항상 이거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교환점을 합의점을 도출해야 돼. 그게 어떻게 결정하느냐? 두 나라의 기회비용사에 결정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옷 한 벌. 미국은 옷 4벌이죠. 교육 조건은 이렇게. 쌀 하나 수출했을 때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옷 한 벌과 옷 4벌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2벌도 되고 3벌도 되겠죠. 이렇게 결정되면은 두 나라 다 모두 이 무역을 통해서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고 어느 일방만 유리한 게 아니라 두 나라 다 이익 보는, 즉 한국도 이 무역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미국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조건입니다.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육 조건은
두 나라의 비교 기회비용사에서 결정되면은 두 나라 다 모두 유리하다. 다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과 4가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어떤 경우가 하니까 이거는 어느 일방만 좋은 경우고, 이거는 쌍방 모두 유리한 경우고, 이건 일방만 좋은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교육적인 결정 보시면은 박스 안에 보세요. 이게 그 좌측에는 1한 것은 위에 그림에서 이거 기회비용 한국이 1한 얘기고, 4라는 수치는 그림에서 그 생산 가능성에서 기울기 4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 기회비용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식을 잘 보시면 여기 등호까지 있습니다. 등호라는 게 1과 4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부등호 안에 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2와 3이 일반적이고 1과 4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보시고요. 일단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꼭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이해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암기.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면 된다. 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358페이지. 이는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358페이지 여러분. 오케이. 무역 이익이 나오죠. 따뜻한 공기가 나오니까 몸이 좀 풀리네. 이게 약간 추워서 그렇구나, 내가. 추워서 목이 확 갔구나. 지금 훨씬 지금 몸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해 볼게요. 약간 어렵게 느끼지만은 생산 가능성 다시 그리겠습니다. 뭐 옷 사례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생산 가능성에 이게 만약에 이게 생산 가능성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있는 의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생산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옷을 생산하면 8개, 쌀을 생산하면 2개를 생산할 때 있는 의미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소비 가능 곡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8개와 2개를 생산할 수 있어. 각각 생산한다면. 그러나 여러 가지 중간도 있어. 결국은 이만큼 생산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소비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야. 그렇게 본다면 요 흰선은 생산 가능선이고 요 노란선은 소비 가능곡선이에요. 선이 두 개가 사실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소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가운데 기울기가 2분의 8이니까 4다. 그죠? 그러니까 이 4라는 수치는 생산의 기회비용이자 또 한편 뭡니까? 소비의 기회비용. 이게 말이에요. 쌀 한 단위를 생산하면은 옷 4벌을 생산 못해. 포기해.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래서 쌀 한 단위를 소비해버리면은 옷 4벌을 소비 못해. 그러면 소비의 기회비용이에요. 요 사는 건 똑같습니다만, 이게 우리 해석할 때 생산으로 해석하면은 생산의 기회비용이고, 요거를 소비로 보면은 소비의 기회비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을 시작해요. 교육을 시작했는데, 쌀 한 단위를 수출했을, 해가지고, 요게가 미국이었죠.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입니다. 그 관계없이 보도.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성이 딱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 조건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교육 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인데, 기회비용이 4죠. 만약에 여러분, 기회비용이, 이렇게 볼까? 기회비용 자체가 옷, 근데 4벌과 옷 6벌, 이렇게, 만약에 기회비용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쌀을 한 단에 수출했을 때, 옷을, 기회비용이 옷 4일 수도 있고,
6일 썼다면 중간에 있으면 5라 그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 교육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면은 쌀 하나를 수출했을 때 옷을 몇 벌 받았는 얘기입니까? 교육적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이전에 그 쌀 하나를 수출했을 때는 옷을 5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2벌을 다 수출하면 한 벌 수출했을 때 5개를 받으니까 2벌을 수출하면 몇 개 받아옵니까? 10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벌을 전량 수출하게 되면 옷을 10개를 수입할 수 있어. 요게 뭐냐면 수출 후 소비할 수 있는 곡선입니다. 이게 옷을 10개까지 소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쌀 2개를 전량 다 수출했을 때 이만큼 수입해가지고 이 정도 소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요 노란 선이 뭔가니까 교육이 진행된 이후에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육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 자체가. 요게 기회비용. 우리가 교육조건 자체가 1대5로 결정됐단 말 자체가 뭔가니까 기회비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분의 10이니까 5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교육 전에는 생산 가능성과 소비 가능성이 겹쳐져 있었고, 교육이 진행되면 소비 가능성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진다는 말 자체가 보면 기울기가 가파진다는 말은 기회비용이 이전에는 4였지만 지금 5다 커졌다, 그지? 달리 말하면은 교육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기회비용 자체는 점점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 각도가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야. 조금 어렵지만 이게 우리 옛날에 한번 기출문 지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좀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세요. 그림 속에 보시면은 타이틀 2분의 1에 있네. 소비 가능 영역이 확대됐다. 여러분 거기 내 핏금 틀린 부분이 있죠. 이게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입니다. 이만큼 이전에는 그러니까 교육하기 수출하기 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그 체크된 표시 한번 보세요. 교육 전에는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이 같다. 달리 말하면 이 겹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분리된다. 이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말 보이죠? 소비의 기회비용이 더 증가한다. 왜? 과거에는 4였지만 지금은 5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진짜 개념학의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밑에 두 번째 개념학의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관료 속에 있는 조건이에요. 문제의 관료 한번 보세요. 관료 속에 단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입니다.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나라의 투입 가능한 노동은 동일하다. 동일, 같다. 이게 체크 및 핵심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왜 어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노동량이 동일. 예컨대 갑국이나 을국이나 예컨대 100명씩이야. 이런 조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두 나라가 투입할 수 있는 노동량이 똑같아.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갑부가 뭔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했을 때 우유를 15개 생산할 수 있고, 근데 반면 을은 10개를 생산할 밖에 못해요. 만약 여러분 이때 그러면은 갑국이 생산성이 좋을까 을국이 생산성이 좋을까를 판단할 때 갑국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이는 노동량이 동일한 이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할까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갑국은 어떤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을 투입했을 때 우유를 15개 생산할 수 있는데 을은 10개밖에 생산 못해요. 그러면 15개가 많으니까 갑국이 훨씬 생산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10개라는 게 근데 을국은 10사람밖에 없어. 10인이야. 10개를 만들 수 있어. 이거는 1000명이야.
1000명 15개. 이거 오히려 생산 떨어지는 경우다. 그죠? 이게 훨씬 생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의 관계 속에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당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1인당 생산성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두 나라의 노동 투입량이 어떻냐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두 나라가 똑같아. 여기도 10명이고 여기도 10명이야. 10명을 투입해가지고 10개, 15개 얘가 훨씬 생산이 좋다고 해. 1인당 생산성이 이쪽이 훨씬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 1번 같은 지문입니다. 갑국이 을국에 비해서 생산비가 모두 저렴하다. 이 생산비라는 것은 재화 한 개당 생산비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당 생산성이 높아지면 거꾸로 말하면 한 개당 생산비는 적게 듣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야. 1번 지문은 위에 있는 문제 속의 관로 속에 있는 두 나라의 노동량이 동일하다는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이걸 판단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갑북은 모두 생산비 저렴하다. 맞아요. 왜? 이 말을 1번 지문을 다르게 말하면은 1번 지문을 다르게 말하면은 갑북이 훨씬 1인당 생산성이 좋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2번에 갑국 근데 기회비용은 여러분 기회비용은 이제 그냥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는 10분의 10이고 그죠? 1인데 얘는 어때요? 얘는 20분의 15니까 4분의 3이죠. 이게 2분이 뭐지? 아, 우유구나, 우유. 우유는 이제, 지금 요거는 빵이지만 우유는 여기서 봐야 되죠? 우유는 여기서 봅니다. 이거다, 그죠? 마치 10분의 10이고, 이거는 뭡니까? 15분의 20이니까 3분의 4야. 이쪽이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얘는 1이고, 그지? 그래서, 갑국이 기회비용은 더 크다. 맞다, 그죠? 갑국은 지금 기회비용이 3분의 4고, 얘는 1밖에 안 되니까 얘가 더 크죠? 여러분, 이 3분의 4와 4분의 3이 다른 말이다, 그죠? 얘는 뭡니까? 얘는 빵의 기회비용이고, 얘는 뭐야? 우유의 기회비용이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4분의 3은 이 기울기는 빵의 기회비용이고, 15분의 4, 3분의 4는 우유의 기회비용이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은 그래서, 맞다, 그죠?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이게 교육조건 오네. 자, 갑국이 여러분, 갑국이, 어떤 말 하니까 빵을 5개 주고 우유를 4개 받아옵니다. 자, 봅시다. 빵을 5개 주고 우유를 몇 개 받아온다고? 4개 받아온다는 얘기잖아. 응할까 안 할까?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교육 조건은 뭐와 무엇에 결정되느냐? 두 나라의 기병에서 결정되면 돼요. 빵의 기병 어떻습니까? 빵. 자, 빵을 하나 쓸 때, 수출했을 때 우유를 몇 병 받아오느냐? 두 나라의 기회병사에서. 기회병이 얼마입니까? 4분의 3과 1 사이 맞죠? 그죠? 요게 4분의 3이고, 여기 1이니까, 그지? 1이니까. 4분의 3과 1 사이에서 결정되면 돼. 요것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원 안에 들어가요. 이게 두 나라가 무역할 수 있는, 흔쾌 할 수 있는 교육 조건인데, 그럼 요게 과연 여기에 들어갈까죠? 들어갈까? 여러분, 빵을 5개 수출하고 우유를 4개 받아오는 게 빵 한 개로 항상 우리가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한 단위로 바꿔야 돼. 기준 자체를. 5개 수출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한 개 수출하고 몇 개 받아올까?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5개 주고 4개 받아와. 그럼 한 개 주고 몇 개 받아올까? 이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5분의 4 받아온대. 그럼 이 5분의 4라는 게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적은가? 그렇죠. 이 5분의 4는 1보다 적고 4분의 3보다는 커요. 이 교육 조건은 두 나라 다 모두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조건이에요. 맞습니다. 요게 지금 요 4번 지문, 요 3번 지문이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거 꼭 잘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고 푸셔야 돼. 이해를 하고 푸세요. 실제 시험에는 이런 지문을 참 잘 냅니다. 이게 3번 같은 지문을 잘 내니까 꼭 풀 수 있어야 돼. 응? 뭐가?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응한다는 이야기지. 5분의 4니까 응한다. 왜? 4분의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으니까 이 5개 주고 4개 받은 이 교육 조건은 두 나라 다 모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두 나라 다 흔쾌히 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문장이죠. 이게.
4번은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그 3번 지문. 3번 지문을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꼭 만드세요. 교육 조건하고 기회병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경제적 효과는 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밑에는 경제적 효과 좀 풀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무역을 했을 때, 누가, 여러분, 자유무역을 하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이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을 다 봐야 됩니다. 자유무역을 했을 때 누가 좋을까? 수출국과 수입국 중에서 각각 누가 좋을까?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먼저 교재 순서에 따라서 수출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국. 그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00원이고 10개예요. 이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 전에는 국내 균형 자체가 1,000원에 10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장을 쳐다봤더니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1,500원에 거래됩니다. 이 국제 가격이 이게잖아. 이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팔면은 1,0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수출했을 때는 1,50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1,500원에 팔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 해서 여러분 전량 다 수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일부 소비한다는 이야기지. 예전에 1,000일 때는 국내에서 10개를 살려고 해서, 근데 1,500원 되면 비싸지니까 그나마 좀 줄어들겠죠. 한 8개 살려고 그래. 국내 소비량이 수요량입니다. 근데 생산은 몇 개 하느냐? 12개를 했어요. 국내 생산량입니다. 예.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한 8개 소비하고 나머지 4개는 수출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한다 해가지고 전량 수출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 소진하고 나머지 이걸 수출한다, 그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수출국이 됐을 때 크게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졌을까? 수출국이 되면은 국내 소비자가 좋을까? 국내 기업이 좋을까?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판납니다. 국내 소비자 안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일단 결론이, 이게 여기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왜 국내 소비자인데 국내 기업만 좋고 안 좋을까? 국내 소비자는 안 좋을까? 여러분, 이 수출국이 수출하기 전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했습니까? 1,000원 주고 10개 소비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수출국이 된 마당에 어떻게 됐냐? 졸지에 1,5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몇 개? 8개밖에 못 사요. 이게 가격도 비싸지고 소비량도 줄어드니까 안 좋은 거야. 국내 소비자들은 안 좋아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 근데 국내 기업들은 살만 났죠. 왜요? 이전에는 여러분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1000 곱하기 그지? 10이었는데 이전의 매출은 1000 곱하기 10이었다, 그죠? 왜 요 사각형이잖아요, 그지? 그죠? 지금 어떻게 했어? 지금은 이만큼 받겠잖아요. 이만큼 더 증가했다, 그지? 얼마요? 지금은 1500 곱하기, 이게 1500 곱하기 12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자는 그만큼 좋아졌고, 빨간 면적만큼 더 좋아졌고, 국내 소비자들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수출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나쁘다는 이야기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안 좋아요. 왜? 비싸지니까. 근데 기업 측면에서는 좋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졌다는 이야기야, 나빠졌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아진 거야. 얼마만큼요? 요만큼. 우리 교재에서 요 D만큼. 우리 교재에 있는 D 면적 요만큼. 이게 원래 이거 없던 부분이었죠. 원래 여러분 D 같은 경우는 잉여분에 없던 부분이었죠. 지금 방금 생긴 거야, 저게. 이거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체 사회적 잉여가 D만큼 커진 부분입니다. 요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 D.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직관적으로 소비자한테는 불리해졌고 기업은 좋다 그랬는데 이걸 잉여를 가지고 다시 판단해 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이니셜 집어넣어 가지고 자, 여기 A, B, C, D, E죠. C, D죠. 그죠? 자, 전후를 따지겠습니다. 수출 전 순후입니다. 생산자 잉여 볼까요? 여러분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C가 생산이죠. 그죠? 원래 수출 전에는 요 부분이었으니까 C입니다. C. 소비자 잉여는 뭡니까? AB였다. 그죠? AB였어요. 근데 소비자 잉여는 어땠냐? AB였죠. AB입니다. 그래서 원래 ABC가 사회적 잉여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출이 시작됐어요. 생산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빨간색이 기준이니까 C는 그대로 있고 D까지 들어왔어요. 원래 D는 없던 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그죠? 소비자 잉여는 A만 한다. 그죠? 요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잉여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지? 줄고 얘는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했던 것 결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후생 증가는 뭐? D만큼. D만큼 이거 원래 없던 거, 이게 원래 없던 겁니다. 없던 게 새로 생겼더라.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림 그리면 요거였잖아요.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요거밖에 없어. 근데 요게 요 D 이게 원래 없었던 거야. 이 D만큼 새로 생긴 거야. 이게. 무역을 통해서 수출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저거. 자, 보여줘 보겠습니다. 그 3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제일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361페이지 위에 설명된 칸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있는 말 있네. 전체의 총잉여는 증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전체의 총잉여는 증가한다. 전체 총잉여 증가합니다. 자, 두 번째 수익국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까지. 결국 수입국이 되면은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가 누가 좋을까? 좋고 나빠진다. 그죠? 그 수입국이 되면은 국내 소비자는 좋아지고 국내 기업은 안 좋아져요. 수입국이 되면은. 왜? 우리 직관적으로 그지? 수입한단 말은 뭡니까? 외국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이고 국내 기업 물건을 안 산다는 결과가 되니까 당연히 국내 생산은 안 좋겠지. 국내 소비자는 좋아지겠죠. 왜?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국내에서는 1,000원에 10개 정도 거래되고 있었는데 세계 가격을 딱 봤더니 이게 800원에 거래되고 있네. 국내 기업에서 사면은 1,000원 주고 살 것을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800원에 소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국제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수입하겠지. 그지? 또 마찬가지로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량 수입하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800원이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12개를 살려고 그래요. 소비하려고 합니다. 국내 소비량인데, 국내 소비량입니다. 수요량인데, 그런데 800원에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생산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800원만큼 생산을 줄입니다. 한 8개를 씁니다. 이거 국내 생산량입니다. 나머지 소비자들은 12개를 원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8개밖에 공급 못하니까 나머지 이게 수입량이다. 그죠? 너도 기억해야 돼. 그지? 수입량. 이게 수입량입니다. 이니셜 한번 볼까요? A, B, C, D. A, B, C, D. 자, 마찬가지로 전후를 따집니다. 소비자 잉여 볼까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후생 한번 볼까요? 후생.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비자 잉여 어느 부분에서 원래 소비자 잉여? A다, A. A가 소비자 잉여다, 그죠? A야, A. 생산자 잉여는 B, C죠? B 플러스 C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게 됐다, 그지? 그러면 기준이 빨간색이니까 소비자 잉여는 그죠? A, B, D. 생산자는 C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죠? 원래 여러분 D가 없던 건데 새로 생겼으니까 D 이래 된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소비량이 이만큼 좋아졌다, 그죠? 이만큼 B, D만큼 좋아진 거야. 소비량이는 생산량은 확실히 줄어들었죠. C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결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수입하면 좋다. 수입하게 되면은 소비자량은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감소했다는 이야기야,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야,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D만큼. D만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수입국 보세요. 그 수입국에서 여러분, 그 수입의 폭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림 속에서. 전부가, 이만큼 전부가 수입이 아니에요. 요것만 수입입니다. 전량 수입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세요, 여러분. 또 그런 말 나오죠. 전체의 총잉여는 증가한다. 얼마만치? D만큼.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하시고요. 그럼 뒤에 문제까지 보고 정리하고 끝냅시다. 그 뒤에 그 개념 확인 문제까지 보고. 오케이. 자, 여러분 그림에서 1번의 수입량은 Q3에서 Q1이다. 그죠? Q3에서 Q1을 뺀다. 그지? 틀렸네요. 2번에 원래 국내 소비량이 얼마였습니까? 교육 전에는 Q2다. 그지? 지금 Q3니까 Q3에서 Q2만큼 뺀기면 커지겠다. 그지? Q1이 아니고 Q2입니다. 3번에 XJ 국내 공급량이 Q1이다. 맞다. 그죠? 이건 이만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4번에 사회적 잉여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요만큼, 요 D만큼 증가했다. 그죠? D만큼 증가했습니다. D만큼. 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가 이제 요 날입니다. 요 날. 3시에 오시면은, 아까 말했지만 7시까지 안 갈 것 같아. 한 6시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